오늘도 또 물어볼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네, 또 뭐요? 네, 아니 제가 네. 이제 다주택자가 됐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다주택자가 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런 종목은 보통 어떤 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나요? 공시지가 1억 미만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요즘 트렌드처럼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과거에도 많이 하던 투자거든요. 그리고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고, 또 시세 차익이 조금만 나도 수익률이 나오니까, 네. 원래부터 많이 하던 투자예요. 제가 예전에 뭐 한 5년 전에, 6년 전에 만났던 수강생 같은 경우는 남들이 이제 똘똘한 아파트 투자할 때 그 친구는 약간 도시에서 약간 외곽에 있는 1억 미만의 아파트를 수리를 다 해서 네. 대출 받고 보증금 받고 무피 투자로 월세 세팅해서 한 채당 20만 원씩 나오게끔 해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네. 뭐 안 될 이유가 없죠, 사실. 그럼 보통 일단은 현재는 다주택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겠네요. 그 옛날에는 뭐 그냥 누구나 많이 했었는데 네. 돈이 좀 적은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규제가 있다 보니까 뭐 취득세 규제, 양도세 규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찾다 보니까 다주택자 분들이 많이 하고 있기는 하죠. 근데 지금 다주택자라고 하셨으니까 취득세 때문에 그걸 좀 검토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돈이 많으면은 그걸 할 이유가 있어요. 싼 걸 할 것 같긴 해요.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공시지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공시지가 1억 미만 강의가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투자는 공시지가 1억이야. 이걸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구나. 수익률이 굉장히 높구나. 네. 그 생각에 그냥 바로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메인 주류는 아니거든요. 네. 이것저것 괜찮은 거 다 하다가 그냥 뭐 정말로 내가 한 3억 정도를 굴렸는데 네. 이것저것 좋은 거 다 사고 한 수중에 한 2, 3천만 남았어요. 네. 이걸 갖고 할 게 애매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할 수도 있죠. 만약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요새 투자금이 적은 젊은 층들이 또 부동산 시장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죠.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투자금이 2, 3천밖에 없다면 네. 공시지가 1억 이하를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그거라도 해야죠. 제가 옛날에 제 했던 것처럼 월세 세팅해도 되고 네. 아니면은 그냥 전세 갭 투자를 해도 되고 네. 안 될 건 없죠. 다만 이제 그런 류의 아파트들이 모든 도시에 다 있거든요. 네. 전국에 다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걸 할 거냐 그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죠.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또 보면 네. 오해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되게 위험한 투자다. 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 네. 앞으로 받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가격 상승률이 상승폭이 네.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네. 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오해일까요? 당연히 오를 때는 상승률로 움직이니까 네. 10억짜리는 10%면 1억 오르는데 1억짜리면 10%면은 1억 1000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 돈 1000만 원 넣고 1000만 원 벌면 100% 수익률이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사실 1000만 원이 아니라 한 3, 4천 오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해보면 수익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기도 해요. 오히려 더 높겠네요, 수익률은. 높은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대신에 이 흐름을 좀 잘 타야 되겠죠. 혹시 투자에 앞서서 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아무거나 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사는 목적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적어서 그 다음에 세금을 줄이려고. 네. 그러면은 돈이 적은 건 오케이. 그 세금을 줄이는 부분은 이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공시지가 1억 미만인지를 일단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보통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층마다 공시지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게 연초에 이제 공시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네. 혹여나 네. 내가 산 물건이 뭐 7층인데 네. 1억을 넘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취득세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장점은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취득세 중과 배제는 아는데 네. 양도세 중과 배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게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국에 있는 걸 아무거나 산다고 되는 건 아니고 네. 지방 소도시권만 돼. 수도권 빼고 광역시 빼고 네. 그거 다 제외하고 나머지 도시들 많잖아요. 네. 근데 파는 시점에 3억 미만이면 돼요. 내가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사서 네. 한 2년 4년 들고 있다가 팔았는데 네. 3억이 넘으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잘 된 일이죠. 중과를 맞아도 잘 된 일이고 3억이 안 되면 중과가 안 돼서 또 잘 된 일이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수도권 걸 샀다, 네. 뭐 의정부로 샀다, 네. 그러면 걔는 양도세 중과가 무조건 되죠. 그 차이는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미 그냥 답이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챙겨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챙기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한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를 살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네. 왜냐면은 입지나 상품성이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꼭 하나 챙겨야 될 게 부동산 상승을 제대로 탈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랭구님. 네, 근데 다 알겠거든요. 네, 진짜요? 근데, 네. 어, 물론 다는 모르겠는데 네, 네, 말씀하신 게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제일 또 걱정되는 게 제일 핵심이 그거잖아요. 내가 이걸 샀는데 공시지가가 1억이 넘어도 받아줄 사람이 있느냐. 네, 네. 근데 저는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가 공시지가 1억이 넘는다면 네. 받아줄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 같거든요. 네. 좀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10억 하는 아파트는 11억 되면 아무도 안 받아줄까요? 받아줘요. 받아줘요? 네. 그럼 1억만 빼볼게요. 네. 그럼 9억짜리도 누가 받아줄까요? 네. 그럼 경계선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8억, 7억, 6억 그 수중에 돈이 부족한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는 네. 무주택자, 실거주자, 갈아타기 등등등 있을 텐데 네. 결국은 뭐 3억대든 4억대든 다 받아줄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들도 오르긴 다 오르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2억짜리가 한 1억 오르면 네. 그럼 1억 5천짜리는 안 오를까? 오르잖아요. 그러면 1억짜리도 1억 5천이 되고 공시지가 1억을 넘어가도 네. 사실은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또 똑같은 동등한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지역이 전반적으로 대세 상승을 다 할 수 있는 지역이냐, 네. 이게 사실 제일 쟁점이죠. 수도권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누가 의정부나 네. 양주나 네. 이런 데 오를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이게 흐름이 쫙 뻗치니까 그런 것도 다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정부가 아니라 그냥 공시지가 1억 미만이 만약에 서울에 있다면 네. 그거 사람 막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게 다 오르고 나면 또 의정부가 또 사겠죠. 네. 그게 오르고 나면 또 그 다음 지역 그 다음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계속 갈 수 있고 뭔가 공급이 그 수요를 멈춰주지 못한다면 네. 결국은 금액이 문제될 요소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저희 지인분 중에서도 네.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노후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라서 네. 나이가 많으셔요. 네. 근데 그분이 선택하려고 하는 집이 1억에서 2억 사이 아파트예요. 그분은 네. 딱 그 집이 필요하거든요. 방 2개짜리 복도식. 그 이상은 돈도 없지만 생각도 안 해요. 그 수요층은 또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밀려나면 이제 월세로 가야 되는데 그러긴 싫고 차라리 오피스텔 50만 원, 70만 원 관리비 내느니 그냥 1억짜리 복도식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내 집 마련해서 대출 조금 일으키고 그 수요들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공시지가 1억 네.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네. 좀 편견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퀴즈 내볼게요. 네. 울산 광역시에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 바로 인근에 좀 뭐 조금만 더 가면 뭐 양산 이런 데 있을 거예요. 네. 양산에 공시지가 1억 미만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거를 하고 싶어요? 울산이요. 울산은 광역시라서 네.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중과가 돼요. 다주택자는. 괜찮겠어요? 여기는 일반 과세인데 여기는 중과.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뭔가 울산이 네.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울산에 한 표를 주고 싶어요. 광역시가 훨씬 더 수요가 많고요. 네. 그 다음에 광역시 내에서도 3군 입지가 아니라 한 2군 입지 안으로만 들어온다면 네.
거기가 소도시보다는 저는 세금을 내더라도 낫다고 봐요. 어차피 번거에서 내잖아요, 양도세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낫다고 보고요. 네. 또 이제 퀴즈를 내보면 네. 똑같은 공시지가 1억 미만인데 네. 5층짜리 허름한 막 연립주택 같은 느낌의 아파트랑 네. 15층짜리 좀 오래된 아파트 네. 어떤 게 나을까요? 가격이 똑같다면 15층이 나을 것 같아요. 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투자로는 5층 이하 아파트가 나아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사업성도 괜찮고 재건축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건축 투자도 요즘은 선점 같은 걸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이 어차피 1억 미만 투자할 거면 네. 재건축도 기대할 수 있는 걸 사자. 왜냐면 이게 허물어지면 갑자기 새거가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유리하죠. 그러면 절대 사지 말아야 될 거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절대 사지 말아야 될 거는 입지가 3군 입지에 있는 거는 사면 안 돼요. 네. 걔는 흐름이 끝에 있잖아. 네. 수요가 너무 적어요. 걔는 절대 사면 안 된다. 네. 그 다음은 1군 입지에 있는 것들은 사실 뭐든 사도 돼요. 그러면 이제 2군 입지에서 이제 아까 하나만 버린다면 2군 입지에 있는 연식이 한 25년 된 애매한 거를 일단 그것도 좀 버리자. 네. 그거까지만 버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 100만 도시, 뭐 300만, 광역시부터 시작해 내려가잖아요. 네. 50, 30, 10만 갔을 때 네. 10만, 20만에 1억 미만은 수요가 또 너무 작아요. 그래서 똑같은 소도시라고 하더라도 기왕이면 인구가 네. 많은 곳에 그렇게 또 순번이 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딱 지도를 보면 광역시 양도세 내도 오케이, 소도시 큰 거 오케이, 근데 작은데 옆에 큰 도시가 있어 오케이, 그것도 아니야? 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도시를 딱 펼쳤을 때 1군 입지에 있는 거 다 오케이, 3군 나가리, 2군 고민해보자. 거의 다 알려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세 가지만 하면 돼. 어떤 거 하면 될까요? 제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한 거예요? 공시지가 1억 미만도 괜찮다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네. 사실 아무것도 지금 한 게 없잖아요. 네. 듣기만 들었잖아요. 네, 듣기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 괜찮구나. 그래야 집에 가서 뭘 알아볼 거 아니에요. 네. 두 번째 할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무식하게 조사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계속 불안함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지역에 대한 흐름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이 지역이 미분양이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리스크가 없을 정도의 미분양의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가, 네. 앞으로 공급이 적은가, 지금 현재 1군 입지라든지 그런 괜찮은 아파트들이 상승을 많이 해주고 있는가. 네. 1군 입지가 많이 오르는 거라 많이 오르지 않는 거라 어디가 더 안전하다고 봐요? 많이 오르는 곳이. 많이 오른 게 오히려 안전해요. 네. 공시지가 1억 미만 투자할 때는. 왜? 얘가 천장을 열어줬기 때문에 네. 그런 거거든요. 네. 그 다음 순번이 돌아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한 곳들은 1군 입지에 상품성 좋은 걸 사야 되는 거고, 그게 지나가고 나면 이제 1억 미만을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먼저 체크하고, 네. 이 지역은 굉장히 안전하다. 네. 그게 먼저 확인되고 그 지역들을 추린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전수조사를 들어가야지. 이 세 가지 순서대로 하면은 네. 실패할 확률은 매우 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공시지가 1억 미만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요? 사실. 네. 그냥 물어보니까 대답을 네. 한 거지. 제가 뭐 투자하고 싶은 생각도 거의 없고. 네. 근데 워낙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네. 저는 돈이 2, 3천만 밖에 없어요. 어떻게 네. 해요? 전 서울에 있는 재개발 사고 싶은데요. 맨날 그러니까. 네. 죄송하지만 그 불가능합니다. 네. 그 돈으로는 그냥 조금 옥석을 가려서 이런 류의 것도 관심을 가지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자꾸 불안해하고 뭐 안 하고 하니까 네. 진짜 답답해가지고 네. 전수조사를 한번 다 했거든요. 저는 또 흐름 같은 거 잘 아니까 네. 지역을 선별해서 네. 다 조사를 해가지고, 아, 요 층은 되겠다, 요건 안 되겠다, 요거는 저층이니까 더 잘 되겠다, 네. 우선순위 다 매겨놨는데 모니터링 하고 있죠. 근데 이상한 데를 쭉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미 1년 동안 오른 데가 많아요. 네. 오르다 보니까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모니터링 계속 하잖아요. 네. 아직도 더 갈 수 있는 지역들이 너무나 사실은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라고 보죠. 네. 그래서 최근에 수업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런 거거든요. 바로 가서 흐름 분석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피스. 피스.